정부는 이제 와서 그 비판 세력인 비정부인 정당을 단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지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정당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게 지난해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 12월 9일로 꼭 400일을 채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들 합니다. 통합진보당,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건은 하나도 맞지 않고 오로지 통합진보당 사건만 파고들었다는 이재화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선고가 나는 거죠? 글쎄,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네. 지금 언론에는 연말 12월 내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할 거로 보이는데 구속 만기가 2월 말 정도 되니까 3월 이후로나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 언론에는 12월 말로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 쟁점이 수십 가지고 뭐 일개 국가보안법처럼 간단하게 종전 법리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12월 달에 선고되지면 이거는 좀 이렇게 정부의 또 공안몰이의 여파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넘게 네. 저 변론을 해오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 기록이 17만 페이지라고 하는데 예. 이 변호사님은 17만 페이지를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한 3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17만 페이지를 3번이요? 예. 책 한 권을 한 300~400페이지로 본다면 예. 한 500~600권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렇죠. 500권을 3번을 읽으면 1500권을 읽었다는 얘기네요. 1년 내내 주말 하루도 못 쉬었죠. 12시 전에는 집에 간 일이 없었어요. 그럼 1년 내내 이 일에만 이 일에만 몰두를 했죠. 다른 사건을 전혀 수임을 안 했죠.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있으셨겠네. 상당히 타격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겨야 돼요. 네.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역시 아로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되는 겁니까? 아로 문제하고 그 통합진보당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사회 진보적. 건설 네네. 이것이 이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인가? 네네. 이게 크게 보면 그게 두 가지가 쟁점이죠. 네. 아로의 그 내란 음모, 예. 아로가 어느 정도 폭력적이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인가? 이것과 통합진보당의 문제,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쟁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었죠. 130명. 회합에 마리스타 수사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걸 맞고요. 네. 그것이 중앙당이나 이렇게 사전 동의나 그 허락을 받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회합을 당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렇죠. 회합에서 이석기의 발언과 그 사람들 토론 이 자체가 우리 그 폭력혁명을 실질적으로 추구한 건지 네. 폭력혁명을 추구할 위험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크게 그 내부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죠.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당원이고 그 중에는 옛날에 입당하기 전에 경비 동부연합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들은 이게 그냥 그 당원들의 행위라고 해갖고 당에 다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 노선에 따른 것이어야 되는데 당이 그 이석기 발언한 부분에 기본 노선으로 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남과 북의 관점에서 미국의 전쟁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민주노동당 이래로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입장을 취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 녹취록에 나오듯이 이석기 의원이 이정희 대표를 좀 비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디스하는 그런 그렇죠. 발언들이 있었죠. 또 정당 자체는 실제 내란 음모 사건 터졌을 때 그때서야 알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묵시적 동의나 뭐 사전
사전 동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회합에 들어갔던 비용도 경기도당의 경비로 지급되진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10,000원씩 십시일반해서 걷었던 거거든요. 그 항소심 판결에 나왔지만은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항소심에도 그렇게 지금 네. 판단을 해놨죠. 네. 네, 이게 재밌는 게, 네. 그 형사사건에서는 네. 검찰 쪽이 당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음. 별도의 지하혁명 조직의 모임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고, 아, 네. 변호인들은 이게 좀 합법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네. 경기도당의 열성 당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 이거 완전히 지금 헌재와 네. 저 재판부하고는 그렇죠. 네, 또 전혀 역전돼 있는 네, 상태여서. 역전돼 있군요. 네. 검사는 법무부는 사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논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같은 논리가 나오고 아마 이게 궁극적 목적은 정당 해산으로 봤을 텐데 네. 그 좀 조급하게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을 못하고 네. 그 그때 형사 사건에 임기응변을 임경변을 한 했던 측면이 것 있다 같아요. 이런 네. 취지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이야기 부분도 처음부터 언론에 흘렸는데 실제 하나도 입증을 못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스텝이 좀 그 법무부 꼬였다. 입장에서 많이 꼬였죠. 아, 첫 번째가 아로 문제고 예. 두 번째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 예. 예. 어떻게 지금 쟁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네. 그 1945년도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가 네. 1990년에 김정일이 다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그 대남 방송을 통해서 나오자 2011년 강령에 도입한 거다. 네. 결국은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지만은 그 숨은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 2단계 혁명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 삼류소설이죠. 하나씩 따져보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원래 출발은요. 김규 선생이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해방 공간에서는 여운형, 박헌혁뿐만 아니라 김규식이라든지 조소왕 선생도 다 진보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한독당까지 심지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대의 화두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의 새로운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혁명론으로 제기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년 이후에 없었던 게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는데 평민련이라고 있었죠. 네, 평민연이라고. 평민련, 네, 전신. 거기 들어갔던 그 분들이 88년 진보적 민주주의 이야기를 네. 하고요.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할 때는 그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개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찬반이 많았어요. 네. 대중정당 하면서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 대중정당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좀 다수파가 지지를 해서 그 세력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 계속 이 보수 언론이나 해서 사회주의 문제 많이 삼았죠. 네. 네, 문제 삼으니까 2003년도부터 대중정당을 한다면 이거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 그때부터 한 7, 8년 동안 논의됐던 게 네. 공개적으로 논의됐다가 2011년도에 민주대연합 이렇게 진보 대통합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사실 다운시킨 다운시킨 거네요. 거죠. 그게 만약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였다면 2011년도 그 노회찬 그 유시민 심상정 이런 사람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 진보적 민주사회 건설이 그때 합의됐던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 또 문제 삼아야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네. 이상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동의해 줄 수가 없겠지요. 네.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요 최근에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7대2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정당 해산이.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들이 제법 되던데. 다른 재판하고 달리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대리인들의 직접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정인이나 그 대리인들, 양쪽 대리인의 질문을 하면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일부 이제 아주 보수적인 네. 그 재판관님 그
몇 분 빼고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마지막 날 변론할 때는 음. 상당히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네. 저는 뭐 일부는 갈릴 수는 있는데 음. 다수가 위헌이라고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 하나 이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감이 안 와닿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이거나 네. 당원이었던 자에 대한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의 수사가 들어가죠. 어. 25만 명이 압수수색됐다고 이야기하고 그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 예. 물론 다 기소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조사를 받고 어떤 예. 식으로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당원이 10만이라고 지금 하죠. 그렇죠. 10만 명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얘기네요. 10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 일반 당원들도 비호 세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목적과 활동에 동조한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보안 공범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당원이었던 자들도 교사나 공무원들이 다 해고됩니다. 어허.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40만 명. 네. 그리고 그게 뭐 1, 2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처음 든 이야기고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956년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독일 예. 공산당 해산이. 예, 예. 그 이후 독일 사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독일 공산당 판결은 네. 막스 레닌주의를 강령으로 삼으면 지금 현재는 폭력혁명을 추구하지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폭력혁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계산했는데 네. 독일 사회는 그 이후에 독일 공산당이 재건을 했거든요. 네.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 똑같이 막스 레닌주의를 네, 같은 표방하고 강령과 있죠. 같은 예. 당명을 그렇죠. 쓰고 있는데도 예. 어, 그런데 독일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거나 파괴됐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56년도에 그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게 우리 헌법에 1960년대 헌법에 해산 제도를 둔 취지가 그 전에 59년도에 조봉암이 당수로 있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으로 해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그때 정당을 행정처분이었군요. 그렇죠. 저 무슨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하듯이. 그렇죠. 네. 행정처분을 해버리고 조봉암을 그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해서 사형 집행해 버렸죠. 네. 그것이 이제 50몇 년 이후에 무죄가 선고됐지만은 네. 그 반성적 고려에서 그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거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 도입 취지는 그 나치가 다수당이 된 거, 그 말하자면 다수결로 해서 다수당이 돼버린 거. 네. 그렇게 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붕괴시킨 거를 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한 거거든요. 제도의 도입 취지도 달라요. 네. 지금 독일 학자들은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 독일 공산당을 해산하라 하면 해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독일의 경험들 토대에서 지금은 유럽 평의 EU 산하에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정당 해산 지침의 핵심적인 요지를 하면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테러 조직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이 일어날 급박성이 없으면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무명국가의 지침으로 지금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 국제적인 룰이라고 보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해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한 당의 해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 진보의 삭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민주노동당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민주노동당 출신들의 정치인이나 예컨대 뭐 정의당이라든지 네. 노동당 네. 이쪽 사람들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위헌 정당의 꼬리표가 계속 달려다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사실은 이 대리인으로 자발적으로 네.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한데요. 이 그동안 진보의 가치, 자주민주 통해, 뭐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주권주의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네. 해방 이후에 진보운동의 그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 용어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암흑의 시대가 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진보당, 네. 특히 이석기 의원과 그 합정동 모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실제 그 17만 페이지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해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종북 공세의 성격이 강해요. 네. 예컨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자위권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발언은 지식인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사실 이번 청와대 네. 교문수석이죠. 네. 들어간 그분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레거 그 미국 대사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그거는 엄연한 그렇죠. 현실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긍하지 못할 막 그 북한 추정성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예. 꼽으시라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이 일단 1년간의 재판은 그 정부 쪽의 태도는 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은 변해도 당신들은 변할 수 없다. 옛날에 주사파 운동을 했거나 NL 운동을 했던 사람은 네. 변할 수 없다. 이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변했다는 걸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증명은 머리 뚜껑을 열어보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너희들은 변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나온 증인들이 그렇게 중앙위원 93명의 명단을 지금 통합진보당 중앙위원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 씨. 네, 네, 이양모 그래서 씨죠. 네. 93명을 명단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NL이냐 PD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십자가 밟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재판 필요 없다. 헌법재판이 가장 헌법적이어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재판 이거 제지를 해달라.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죠. 표현과 양심의 네.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진행이 청구인 쪽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홍길동은 NL이냐 PD냐. 네. 그야말로 이렇게 그 중세의 재판을 네. 본 것 같았죠. 아. 북한의 대형 혁명 전략은 에 따라서 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해라 했는데 이게 1심에나 왕재산 사건에 지령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지령문이 당에 관철됐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남한에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가 하는 것처럼 숟가락 하나 놓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꼭 우리 남한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논평을 내잖아요. 네. 근데 실제 논평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닌데 정부는 그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죠. 네, 예. 바꿔버리는군요. 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로도 좋은 말이고 민주주의도 좋은 그렇죠. 말이고 네. 그런데 그걸 북한이 먼저 썼다고 그래서 그렇지도 않지만 네. 먼저 썼다고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효도해라. 그렇죠. 그럼 효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뭐 이적성 효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 주장하다가 네. 사형당하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이승만 당시는 무력통일인데 그 네. 북한도 평화통일 주장하는데 당신도 평화통일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소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심 최후 변론 때. 네. 북한이 밥이라고 그러는데 남한이 밥을 밥이라고 했다 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해갖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서글프게도 50년대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다는 게 서글픈 거죠. 60년 전도 넘는 이야기가 60년 그렇죠. 전 이야기가 지금도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에 고유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헌법의 해석 기준이 북한의 언행이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는 거는 문명국가의 수치죠.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런 용어, 말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휘둘린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나 그렇죠. 현 네. 정부가 오히려 종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북보다 더 종북스러운 거죠. 네. 네. 우리 이 변호사님, 이러저러한 팟캐스트에 많이 출연을 하시던데, 앞으로는 저희 한겨레 TV에도 자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통합진보당. 개인적으로 참 한심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심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사람을 사형대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정당의 경우 해산은 곧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 정당 해산 제도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꼭 해산을 해야 한다면 세 가지 요건은 갖춰야 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첫째, 정당이 반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정당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그 폭력이 실질적 위험을 불러오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과연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정체제를 뒤엎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명백한 위험입니까?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당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품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항쟁이 낳은 자식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열린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관용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김의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